브랜드 이름 정하실 때 이런 조언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하는 곳인지 딱 알아볼 수 있게 지어라. 그렇게 지으셨죠. 그리고 상표 출원을 하면 이런 통지를 받습니다. 본 출원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이름일수록 등록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별력이 없다는 무조건 상표 등록 불가능은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안 된다는 건가? 식별력이라는 거를 왜 없다는 건가? 이렇게 문의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식별력이라는 거는 그걸 보고 우리 회사 물건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가? 소위 자타 상품 식별력을 표현하는데 이거가 전부입니다. 식별력이 없는 표정, 알아볼 수 없는 표정들을 유형별로 정해놨어요.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명칭이라고 칭하는데요. 그 상품을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을 말합니다. 사과를 파는데 사과라고 부른다거나 우유를 파는데 우유라고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명칭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이 성질 표시 표장입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요. 예컨대 품질, 효능, 원재료, 용도, 산지, 수량을 그대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맛있는, 순수한, 깨끗해진, 빠른, 수제 같은 말들을 성질 표시 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흔히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보는 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입니다. 널리 알려진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예컨대 서울이나 부산이든 해외의 명칭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별력 없는 표장이 흔한 성이나 명칭, 예컨대 김씨, 사, 상사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걸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상표 심사 기준에 보면은 알파벳 한두 글자 아니면 한글 한 글자 이런 것들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식별력 없는 표장들의 유형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식별력 없는 표장에 대해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데 이런 건 참 누구나 써야 하는 말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 나머지가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죠. 나쁜 상표가 아니라 모두의 사용표이기 때문에 등록을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문의 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등록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있어요. 되게 4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정 상품을 바꾸면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식별력은 어떤 포장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자타 상품 식별력, 그러니까 상품과의 연관성을 보거든요. 특정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을 사과에 명치면 보통 명칭이지만 컴퓨터에 붙이면 훌륭한 식별력 있는 상표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수제라는 말이 빵에는 성질 표시 표장이어도 전혀 무관한 소프트웨어가 된다든지 이런 거에는 또 성질 표시 표장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지정 상품이나 지정 서비스를 바꾸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합인데요. 식별력 없는 단어 하나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식별력 있는 단어와 식별력 있는 다른 단어를 조합해서 조어를 만드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 단계에서 이런 걸 고려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도안화하는 길입니다. 글자를 그냥 쓰면 안 되지만 특수한 서체나 도형으로 문자 자체를 디자인하는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로고, 도형 같은 거를 별도로 부과해서 식별력 있는 단어와 결합하는 경우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은 로고 상표가 돼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그 단어 자체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등록받은 상표 전체, 이 전체로서 이미지로서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진 단어, 예컨대 우유나 쪽파 이런 것들을 보호받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가장 강력할 수 있죠. 평범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별력이 없는 거였는데 누군가 특정인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강하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등록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유명 브랜드 중에서도 뜻으로 보면 되게 평범한 단어인데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 사람이 특정인의 출처를 표시하는 걸로 워낙 널리 인식이 되다 보니까 특허청에서도 등록을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라는 단어는 되게 평범한 단어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독점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만은 지금은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출처가 명확하죠. 우리은행이라고 하면 우리은행 나타내는구나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도 등록이 가능해지는 거죠.
두 글자로 된 단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글자로 된 알파벳 이런 것도 평범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예컨대 너무 많이 사용해서 KB나 NH나 이런 것들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입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얼마나 오래 썼는지, 또 매출은 얼마인지, 뭐 광고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시장 점유율, 뭐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식별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특허청에 제출해서 입증을 받아야지만 상표 등록이 가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저희가 4가지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등록됐다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식별력이 약한 상표는 등록이 돼도 힘이 사실 약하긴 해요. 상표법에는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남이 그 표현을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려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수제가 들어간 상표를 어렵게 등록해서도 역가게가 우리가 수제로 만듭니다 라고 설명하는 건 못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등록되느냐와 지킬 수 있느냐는 다른 질문이다. 등록만 목표로 한다면 등록은 될 수 있어도 당장 경쟁사의 그 해당 단어 사용은 못 막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식별력이 없다는 건 상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써야 할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길은 4가지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겠는데 시장 상품을 조정, 다른 식별력 있는 단어와의 결합, 그리고 도화나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식별력이 없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절 통지를 받으셨다고 바로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변경 제출 통지에 대응할 기회가 있고 안 되면 불복 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단계에서 뒤집힌 사건도 적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름을 지을 때 미리 피하는 거다. 이름을 지을 때 미리 등록 가능한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브랜드를 오래 가질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면밀히 이게 상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이름이 등록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댓글에 상담으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요즘특허의 김신현 변리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